어제 저녁에 열린 챔피언스 리그 16강 추첨에서 1위로는 아스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오르 미넨, 도르트문트,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가, 그리고 2위로는 파리 생제이맹, 코펜하겐, 인테르, 라치오, 라이프치히, 나폴리, 포르트, PSV 아인트호벤이 진출했습니다. 우리는 김민재의 바이오른과 이강인의 파리 생제이맹이 16강에서 어떤 팀과 붙을지 궁금했습니다. 우연히도 바이오른은 1위로, 파리는 2위로 진출하여 두 팀이 16강에서 대결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6강에서 코리안 더비가 펼쳐질 것이며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첨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은 쿠버의 레알 소시에다드, 그리고 김민재의 바이오르는 카마다의 라치오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강인과 쿠버의 맞대결은 유럽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진이 완성된 순간 팬들은 이강인과 쿠버의 라이벌 구도를 만들며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들 간의 멋진 대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팬은 이강인 대 쿠버, 아시아 최고의 재능을 갈라낼 순간이라며 대진의 흥분을 감추지 않았고, 또 다른 팬은 이강인은 쿠버에게 축구라는 게 뭔지 알려줄 것이다. 이강인은 도쿄보다 서울이 더 낫다는 걸 쿠버에게 알려줄 거야. 쿠버에게 이강인의 축구 레슨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라. 이강인은 모든 힘을 다해서 소시에다드를 상대할 것이다 라며 이강인을 응원하는 파리 생제르맹 팬들의 열정도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이강인과 쿠버가 마이로카에서 한 시즌을 함께 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1-22 시즌에서 이강인은 이적 이후 첫 시즌을 보내고 있었고, 그때 힘들게 마이로카에 머물렀던 쿠버와 주전 경쟁을 했죠. 이로 인해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 사실에 대한 주목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프랑스까지 주목하는 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팀보다 이강인을 아끼고 사랑했던 마이로카에서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역시나 마이로카는 이강인과 쿠버의 사진을 올리며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둘이 붙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보고 있는 마이로카 현지 팬들 역시 이강인과 쿠버가 마이로카에서 진정한 선수로 진화한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이래서 축구가 고마운 것이다. 마이로카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강인과 쿠버가 같은 팀에 속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경기까지 강등을 피하기 위해 팀에 싸워야 했다는 사실이 좀 슬프다. 이 두 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챔피언이 됐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보며 마이로카 팬들은 이강인과 쿠버를 그리워했다. 실제로 그 시즌에는 이강인과 쿠버의 공동작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에 갈수록 주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강했고 두 선수가 함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지난 시즌에는 이강인이 마이로카에서, 쿠버는 소시아다드에서 각자 잠재력을 터뜨리며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두 선수가 다시 최고의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이번 맞대결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먼저 쿠버는 자신의 인싸 스토리에 16강 대진을 공개하면서 이강인을 태그했고, 그를 보고 이강인 역시 쿠버의 스토리를 리캡해 올렸다. 두 선수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인연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능으로서 정말 기대되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민재의 바이영 카마다의 라치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와 카마다는 3년 연속으로 유럽 대회에서 대결한 경험이 있죠. 재작년에는 유로파 조별 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와 페넬바체가 동일조에 속해 있었으며, 작년에는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가 16강에서 대결했습니다. 이번 해에도 마찬가지로 16강에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나른한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카마다가 라치오로 이적한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민재가 세리에 속한 팀을 상대로 얼마나 압도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들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 모두 1차전은 2월 14일에, 2차전은 3월 5일에 개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2월 14일에 열리는 1차전은 아시안컵 결승과 겹친다는 점이 흥미로운 변수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만약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면 1차전을 뛰지 못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4일 후에 바로 합류하여 경기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안컵에서의 우리 대표팀의 결과와 이가인, 쿠보, 김민재, 카마다 등의 미니 한일전에서 누가 16강에 진출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이가인, 김민재가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